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고양이들이 밤에 몸을 누이는 장소,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나무, 울다가 잠든 사람들의 집. 산책할 때 내가 기웃거리고 궁금해하는 것들도 모두 그렇게 하찮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거대한 것과 함께 그토록 소소한 것이 있어 나는 덜 다치고 오래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일상의 폭력과 구태의연에 함부로 물들지 않을 수 있다. 한정훈 작가님의 시와 산책이라는 책에는 거대한 것과 함께 소소한 것이 있다는 말로 저자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소소하고 하찮은 일들이 나를 덜 다치게 하고 오래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과 동시에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을 사랑하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아주 힘겹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모두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사전 12번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팍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12월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저도 연말 술자리 모임 취소하고 오늘 팟캐스트 녹음으로 12월의 마지막 날 보내고 있는데요. 네. 방송이 나갈 때는 1월 6일입니다. 네. 벌써 미래에 보내는 항상 팟캐스트 할 때마다 미래에 던지는 음성 편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12월 마지막이겠지만 네. 우리 선생님들은 1월 6일에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그런 거 만들었나요? 약간 청취자 이름 같은 거.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싶었는데. 여러분께서 네. 말씀 주시면, 언제 주시면 그때 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만들어 볼까? 우리가 10회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0회까지는 우리가 그 시기상조였긴 한데, 그래도 이제 10회 지났으니까 조금 드릉드릉해도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에는 저희가 슬슬 또 청취자 애칭 한번 정해보는 걸로 하고, 아니, 네. 우리 박 작가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의 녹음이 끝나는 시점에. 어머나. 그때 이제 다 들어주시면은. 어머나. 그때 덕담 드리겠습니다. 박 작가님의 덕담을 들으시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걸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끌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단어 좀 소개할 텐데요. 네, 오늘의 단어는 슬픔입니다. 저희가 1월 4일까지 2025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새해를 맞이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좀 그런 의미로 오늘 슬픔이란 단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과 2025년의 연말 연시에는 이렇게 슬픔이라는 벨트가 매어져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당히 모두에게 다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좀 이렇게 요란하고 시끌벅적할 수 있는 때인데 참 올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굉장히 좀 차분하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또 정치적으로도 네. 12월 시작부터 12월 네. 3일부터 맞아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정말 같이 많이 분노했고 네네. 그것 자체로도 되게 분노와 슬픔과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제가 중간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라 상황이 여행 갔다 오면 많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다녀오자마자 또 이런 슬픈 일들이 생기고 맞아요. 같이 애도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 네. 더 뭔가 여행 다녀오기 전보다 그 이유가 마음이 더 뭔가 무겁고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나아지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네. 오히려 더 네.
이제 무거워진 그런 상황이죠. 네. 아마 뭐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그런 마음이시겠죠.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이 슬픔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다룰 수 있을까? 로 우리가 오늘 방향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우리 표준 국어대사전 정의부터 시작할 텐데요. 슬픔은 일단 한자어가 없는 우리말이고요. 슬픈 마음이나 느낌 혹은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가님께서 또 이번에 라틴어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거든요. 슬픔의 어원을. 그쵸. 네. 저도 이 슬픔의 어원이 궁금해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네. 라틴어에 사티스 이제 우리 영어 단어 중에 satisfaction 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satisfaction. 야, 제가 핑클 노래? satisfaction 모든 내 사랑을 다 주고 싶은 날. 갑자기 또, 네. 개미 두 마리.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슬픔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또 기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satisfaction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네. 거기서 온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sated, 넌더리가 나도록 불린 이 단어와 네. satisfaction의 이 단어의 네. 어근이 같다고 해요. 그래서 사티스, 라틴어의 사티스 자체는 네. 충분한, 네. 만족스러운, 어머 이런 뜻인데, 어머 이 새드니스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과거만 해도 슬퍼진다는 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물이 나고 이렇게 슬픈 그런 감정보다는 네. 그냥 그 느낌 자체가 강렬한 경험. 어머. 그 감정 자체가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르는 되게 북받치는 마음, 뭐 벅차오르는 마음. 네네네. 이거를 이제 새드니스의 어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네네. 굉장히 이제 이 압도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행복이나 기쁜 마음은 좀 약간 별빛처럼 잠깐 반짝이고 이렇게 재밌고 살짝 스쳐가는 그런 느낌의 싱긋한 마음이라면은 네네네네. 이제 슬픔이라는 건 그 자체로 되게 무겁고 압도되고 되게 오버웰밍 되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이럴 때 이렇게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무래도 이 압도되는 마음을 같이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흘러 넘치는 그 마음이 넘치도록 차오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어원이 세티스라는 거군요. 그게 새드니스의 이제 라틴어 어원이고. 너무 신기하다. 저도 찾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이라는 것이 진짜 감정의 압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이런 말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애도해야 한다.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좀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럼에도 충분히 애도한다는 말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슬픔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상에서 잘 안 쓰잖아요. 나 지금 슬퍼라고 한다기보다는 나 지금 눈물 나, 뭐 우울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보통 그런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슬프다라는 말을 제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하여간 20대 이후로 내 감정을 더 순수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순수한 말로. 네네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속상해, 속상해, 아쉬워, 슬퍼, 그러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된 게 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슬픔 자체도 익숙하게 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더 무디지 않을까? 더 모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국가 애도기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애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애도기간이 1월 4일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마음이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나라도 뭔가 기간을 갖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구나. 왜냐면 이건 저는 되게 성숙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타종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축소해서 아예 앞뒤로 막 행사들 다 없애고 그리고 각종 그 방송국들도 이번에는 전부 뭐 연예대상 같은 거 전체 취소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모두가 사실 멈추고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같이 슬퍼합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는 국가 애도기간이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뭐 갖기로 했다라고 여러 가지 소식통에 의해서 봤을 때 분명히 이 기간에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연예대상에 이제 알바하기로 했던 사람이랄지 아니면 타종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던 분들이랄지 주로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종사자들이겠죠. 네네네. 어떻게 우리 동료들이야. 우리 동료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축제에서 빛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쵸. 그때만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도 있을 거고 그쵸. 하다못해 그때만을 위해서 나 일하는 날이라고 정해놨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애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되게 이해를 종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어머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일하는 일들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국가 애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어렵게 됐어요. 어쩔 수 없죠. 또 강요당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이 이해를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그러네. 또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다 같이 이제 너무 어렵다.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같이 모두 공감하면서 이 기간에 대해서 페스티벌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슬픔을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쩌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취소하기보다도 우리가 슬픔을 충분히 춤으로 혹은 노래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춤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는 하네요. 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이 또 응산을 애도는 아닌 거죠. 와 그래서 이 애도의 방식도 진짜 다른 거야. 맞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은 그러니까 불행히도 되게 여러 번의 참사가 있었잖아요. 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그쵸, 우리나라 굉장히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역사가 많죠. 이번에 또 여객기 참사까지 애통하고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애도하는 이제 분위기와 감정과 공감을 가져가면서도 그렇게 포기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려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와. 그것도 너무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국가가 애도기간이라는 걸 국가가 정했다면 그 사람들 보상까지도 사실 국가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돈을 못 줘요라는 말을 하지 말고 국가 애도기간이지만 이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보상 뭐 해드리겠습니다. 랄지. 다음을 약속해 주신다든지. 네네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 슬픔에 대한 그 각자의 좀 심상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심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가장 슬펐던 일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가장 슬펐던 기억.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주먹 같은 돌이 가슴에 꽂혀서 이렇게 먹먹해지는 경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고. 물론 눈물의 양과 슬픔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제일 좀 감당할 수 없는 압도되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험이 네. 그래서 거죠. 어떤 먹먹함, 이 돌이 가슴에 맺히는 느낌. 그런 느낌. 우리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슬픔 하면 떠오르는 네. 뭐 여러 가지 심상도 좋고 어떤 개념 같은 것들, 네. 뭐 이미지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저는 슬픔이란 단어를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거든요. 네, 그게 그 소설이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님의 소설인데 이 책이 제가 왜 이 책이 기억이 나냐면 이 책이 발간되었을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 정말 폭발적인 그러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잖아.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감각 자체가 되게 강렬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매료가 되신 거야. 매료가 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의 내용 자체도 또 그렇잖아요. 이게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깊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다 그 베르테르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쨌든 자살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거를 또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대.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의 전염성에 대해서 사실 이때 처음으로 좀 충격을 받았고. 되게 인플루엔셜한 느낌. 네네네. 영향을 많이 주는. 네, 저에게 심상이란 전염성이에요. 슬픔의 전염성. 그 강렬함. 우리가 그 유행할 때도 얘기했지만 유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혼자서 유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 이상이 집단이 있을 때 맞아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단어처럼 슬픔 자체도 좀 기쁨과 다르게 둘 이상이 있을 때 더 가능한 단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감의 영역이 또 많고 슬프다는 게 나한테 슬픈 일이 일어나려면 또 뭔가 둘 이상일 때 그래서 더 이제 전염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퍼져가는 큰 감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또 슬픔이라는 것은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네, 이게 사실은 독일어 사전에 나오는 수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슬픔이 나눠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진짜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릴스에서 본 건데. 네네네. 그냥 재미로. 네. 재미로. 네. 슬픔이 이렇게. 네. 시옷, 리을 받침, 피읍, 미음 받침이잖아요. 그 슬픔 이렇게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네. 슬픔을 반으로 이렇게 찢으면 뭐가 되게요? 반으로 찢으면 스프. 그래서 이렇게 시옷, 피읍, 리을, 미음만 남아서 스플루머? 시팔로마. 근데 저는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슬픔을 바로 나오면 이게 그냥 욕 한 번으로 풀 수 있는 약간 이거 각자의 사전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단어의 형태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근데 그 릴스가 되게 뭐 농담처럼 하는 재밌는 웃긴 거였지만 슬픔을 나누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스플로머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네. 스플로머.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나누게 되면 정말 나만의 응어리나 나만의 이런 먹먹함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풀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중에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 5가지를 좀 나눠드리고 좀 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 5가지. 1번, 재밌는 것을 즐긴다. 아니 토마스 아퀴나스 씨가 릴스를 봤을 리 없고 이때 당시에 재밌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러니까요? 너무 당연한 방법이고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긴 하죠. 맞죠. 그래서 2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운다. 다 울어버려야 돼. 그치. 슬픔은 수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울어 제껴야 돼. 그래서 울고 이걸 다 씻겨내려 가게끔 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친구들의 위로를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이게 아무래도 신학대전에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묵상한다. 이게 4번이에요. 좋은 이제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생각을 많이 하고 네네네. 어쩐지 이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할수록 이 일이 별게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더 깊은 다른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가장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목욕하고 푹 잔다. 나는 이 5가지가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 씨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요즘 우리야. 맞아.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저한테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진리지 뭐겠어.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근데 나는 여기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뭐야? 맛있는 것을 먹는. 좋아. 6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에리카 팍의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 6가지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욕하고 푹 잔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슬픔은 수용성이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그 진짜 팩트라니까요 이게. 맞아요. 정말 씻겨 내려가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쾌한 일이 있거나 좀 나 압도되는 경험이 있으면 약간 소금 치는 마음으로 샤워를 합니다. 그게 필요해. 뜨거운 물로 튀기듯이 나를 튀기듯이 이렇게 샤워를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향을 입히는 거예요. 좋아. 다 씻겨내고 너무 좋다. 헤드앤숄더 사과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피부터 아주 사과향으로 그러고 나면 진짜 너무 좋죠. 약간 그 기분이 그 기분을 벗어던지는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샤워하고 목욕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스포티파이 크리에이터 파티에 초대받아서 다녀왔는데요. 네, 스포티파이라는 앱 우리가 뭐 이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파티에서 이런저런 이제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은 내용 중에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이 광고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소비하는 게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80%는 음악을 듣지 않을까요? 그쵸. 제 대답이 저는 90%였습니다, 사실. 거의 다 듣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들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을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가 안 되는? 그렇게나? 네, 굉장히 적죠.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인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음악을 들으려면 우리가 돈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쨌든 들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것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이라 많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장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지점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라는 앱은 사실 무료 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앱을 알게 된 거는 10년 전에 호주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5명이 한 집에 같이 나눠 살고 제가 3명이랑 방을 나눴을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물론 뭐 워킹홀리데이 갔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를 위로했던 것이 스포티파이라는 이 무료 음원 사이트였습니다. 내가 그때만큼은 혼자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부대끼면서 사는데 막 화장실도 그걸 같이 써야 되지, 막 방도 같이 써야 되지, 너무 힘든데 딱
음악을 들을 때만큼 내가 너무 여기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음악을 충분히 들으면서 여기에 흠뻑 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음악이 주는 이 에너지 힘이 대단하잖아. 위로의 힘도 대단하고 그쵸. 또 음악이 주는 추진력의 힘도 대단하거든요. 그럼요. 가령 음악 들으면서 청소 설거지 금방 끝납니다. 신나는 거 진짜 내가 한 며칠 미뤄둔 설거지랑 막 이런 거를 3분짜리 노래 들으면서 끝낸다니까요. 맞아요. 나는 그게 진짜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나는 20%라는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죠. 20%가 20%가 안 된다는 게. 그 맞아. 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물론 음악을 또 이제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도 또 창작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누구한테 이 이득이 제대로 분배되느냐 얘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사치스러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전 처음으로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포티파이 앱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무료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물론 광고 들어가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그게 풀리면서 규제가 풀리면서 이걸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이미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료로 할 수 없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앱을 한번 써보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음악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이 앱을 설치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쨌든 리프트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광고 시간을 통해서 뭐 스포티파이를 꼭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제 작가님 혹시 광고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그건 광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의 단어가 슬픔이기 때문에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영화도 있어요. 그 슬픔의 삼각형이 뭐냐면 이 우리 눈과 눈 사이에 이 꼭지점 여기와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 미간 이 삼각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 그렇구나. 슬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기가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미간의 주름이요. 근데 뭐 요즘은 나도 많아. 현대의학으로는 이거를 슬픔도 펴낼 수 있지만 하여간 여기 슬픔의 삼각형이 말하는 건 이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구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 이름도 슬픔의 삼각형인데 아마 깐네에서 그 황금 종려상을 탄 그런 영화였어요. 네네네. 슬픔과 연관돼서 좀 우리나라의 패러사이트 그 기생충과 타이타닉을 섞어놓은 듯한 블랙 코미디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는 인사이트가 컸어요. 이 어떤 계층 구조가 바뀌는 데에서 생기는 에피소드거든요. 오, 너무 흥미로운데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는 그 영화 자체를 볼 때 엔터테이닝도 되게 강해요. 그 크루즈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전복되면서 이 계층도 전복이 되거든요. 어머, 그렇구나. 그 점이 여기에서 되게 큰 재미 요소인데 슬픔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게 아주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팍 작가님의 콘텐츠 추천까지 이제 광고로 들어봤는데요. 네. 혹시 덕담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들 2025년 시작이 됐겠죠? 그곳에서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고 또 3월
2일까지는 네. 약간의 이렇게 2024년을 마무리해보는 기간으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너무 따숩다. 국가 애도 기간도 있고 네. 우리 그 12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2024년을 충분히 되돌아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동안에는 네. 더 아직 이게 무 썰듯이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1월 한 달은 네. 조금 2024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덕담입니다. 아직 2024년이 완전히 끊어내는 기간은 아니니까 네. 더 돌아보시고 네. 그럴수록 2025년을 더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나는 이랬으니까 25년은 잃어버릴 거야. 사랑할래? 너와 내 사이, 우리 둘 사이 사랑할래? 우리 참 겹치는 콘텐츠 많아. 2024년, 2025년 사랑할래? 사랑할래. 좋아요. 네. 작가님의 덕담으로 또 이렇게 우리 팟캐스트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덕담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네. 혹시 덕담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또 그런 좀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도 이건 어쨌든 나의 삶에 계속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달력에서 말하는 숫자이지 내 인생에 큰 의미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연말 정산이랄지 막 내 한 해를 막 이렇게 많이 돌아보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진 않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또 저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어제처럼 또 내일을 사는 것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또 충분히 누리시는 것으로 매일을 채워가시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한 너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대잔치. 네, 무탈하십시오, 여러분. 네. 네, 오늘의 팟캐스트 즐겁게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티파이에서 댓글 남기실 수 있어서 또 유튜브에서 댓글 남기실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할래? 댓글 달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만나요. 안녕.